3월 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기출지문 특강이 있어요. 8일 날, 9일 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기출지문 특강 잠깐 좀 얘기하면, 들으면 너무 좋지. 시간 되면 꼭 들으면 좋겠고, 정말 시간이 없다라면 이 지문집이라도 사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야, 특강이라고 해서 수업 중에 안 배웠던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진 않아요. 거의 수업 중에 했던 거고, 안 배웠던 거라면 5%에서 10%도 안 돼. 이런 것들만 좀 세세하게, 좀 더 지엽적인 내용, 좀 난이도 높은 내용들을 지문을 설명한 거지만, 어제 지문은 계산 문제 빼고, 계산 문제는 평균 10문제가 나와요. 어찌되거나 20점에 해당되는 계산 문제라고 놨을 때, 말 문제로 80점에 해당되는 것 중에 우리는 60점 정도는 맞아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말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강이 기출 지문 특강이고, 우리가 이론서가 통합 이론서로 배웠죠. 이제 스마트 패스라고 있는데, 야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스마트 패스로 스마트 학교를 공부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이론을 정리했으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출 지문들을 다 단원별로 세세하게 나눠진 것들을 옳고 그름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이걸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말 문제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계산 문제는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또는 내가 좀 더 부족한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4문제 정도는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자, 이때 이제 기출지문 특강에서 우리가 하는 거 전범위 사전학습이에요. 미리 이제 안 배운 단원도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9주차 하면서 사실 많은 걸 배웠어. 진도의 부담이 좀 사라졌어요. 부동산의 공식까지도 했고, 안 배웠던 거 이제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수익하는 법에서 환원율을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세세적인 내용들만 안 배우고 7단원만 빠졌어요. 5단원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7단원 학기론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고, 뭐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4문제 나오는데 그냥 딱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3, 4월 달 한번 정리하면 될 거고. 자, 어쨌거나 사전에 우리가 전범위를 한번 쭉 공부하는 거, 지금까지 전범위의 공부가 아직 없었잖아요. 단원별로 끊었으니까 이틀에 걸쳐서 전범위 처음부터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서,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였네. 전에 느낌은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사실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였네. 자주 나오는 지문 이런 거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자, 테마별로 집중학습을 해서 테마별로 엮어져 있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약 15년 동안 나왔던 거, 물론 그 전에 나왔던 지문들도 제가 일부 중요한 것들은 집어넣었는데, 이것들을 테마별로 엮어가지고 유사한 지문들을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기출지문집은 제가 뭐 다른 거가 비교하기는 못하긴 하지만 어떤 선생님 것보다 내게 좋다. 네. 그래서 셀프 진단할 수 있어요. 말 문제로 어떤 테마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모르고를 이 기출지문집으로 대비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에서는 자주 틀리고 이건 확실히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나중에는 본 시험 전에는 내가 실전 시나리오를 수치화해야 돼요. 이 단에서 이거 매년 나온대, 맞을 수 있지,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틀릴 것 같아 하면서 나왔을 때 내가 최소한 24문제 이상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수치화가 돼 있어야 돼요.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런 걸 할 때 이제 말 문제 대비에 기출지문집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한 다음에는 3, 4월 달에 이제 핵심 이론 정리를 메가랜드 통합 이론서를 한번 공부를 하겠죠. 이제 단원별로 1단원부터 3, 4월 달은 8단원부터 나갈 거예요. 감정평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쭉 나갈 거니까, 이때 공부했을 때 이 공부했던 내용이 말 문제로 지문이 어떤 게 나왔는지를 이때 특강을 통해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복습해야 이게 가장 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때 특강을 듣고 3, 4월 달에 쭉 설명을 들을 때 집에서 이제 복습 시간을 1시간을 늘려서 공부할 건데, 그때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지문집으로 해당되는 테마에 쭉 지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이거 다 선별해가지고 다시 봐야 될 거, 안 봐도 될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5, 6월 달에 풀면 아주 재밌게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이건 종합문제니까, 얘는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얘가 더 쉬운 거예요. 이 여러 개의 테마를 하나에 합쳐가지고 문제로 내다 보니까 종합문제로 되면 좀 더 복잡하게 느껴져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앞으로 해야 될 건,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중요하니까 자주 출제되겠지. 이걸 말 문제로 내가, 말 문제가 80점이라면 계산 문제 20점 빼고 80점이면 여기까지 하면 4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이상 출제된 거, 몇 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3번 이상 출제된 것들을 내가 완벽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럼 4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합격하기 좀 부족하잖아.
출제자가 좋아하는 건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틀리게 출제한 거. 어떤 단어를 틀리게 출제한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 해야 60점을 맞을 수 있는 거고, 말문제로. 이해하지 못한 거, 이건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것들인데 이것들을 체크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80점까지 다 맞을 수 있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합격하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 혹시나 해서 이해하지 않는 거, 못한 거 다음에 자주 봐야 된다라고 체크해놓고서 나중에 시험 닥쳤을 때 좀 더 봐야 될 거고, 중요한 건 1번과 2번. 1번은 수업만 하고 내가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면 참여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공부를 해서 간다라면 1번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2번에 좀 더 집중해서 틀린 지문을 좀 집중해가지고 키워드를 찾는 연습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옳은 지문이 틀리게 내는 경우도 있는 걸 대비해서 제가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지문 특강은 키워드, 그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키워드. 다 단어가 20개가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이라도 중요한 단어는 3개가 안 넘어가. 이 3개의 중요한 단어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공부하는 게 지문 특강이에요. 지문집 연습이고, 특강을 들으면 좋겠고 못 듣는다라면 지문집이라도 사서 공부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이런 수익률의 종류가 있었는데 간단히 딱 중요한 것들만 짚어주고 지문을 쭉 볼 거고, 지문집을 보면 이렇게 옳은 지문을 그냥 아무것도 체크 안 되고, 이렇게 옳은 지문 언제 나왔다. 틀리게 나온 것은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칠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굵은 글씨로 칠해져 있는 건 틀린 거. 이렇게 제가 2도 인쇄로 색깔을 좀 다르게 놨으니까 틀린 거라고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35회 감정평가 지문까지 틀어놨으니까 36회에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35회 감정평가 지문에서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근 지문까지 잘 열심히 제가 연구 분석해서 실어놨다. 그래서 특강을 들으면 좋겠고 안 들으면 지문집이라도 꼭 사셔서 공부하셔야 된다.